전환선기 오늘에서 월요일에 함께하는 똑똑 50플러스 재테크입니다. 자, 올해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는 시기라고 하죠. 부모 부양의 마지막 세대. 흔히 낀 세대라고도 하는데요. 자녀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이기도 하죠. 평균 수명도 높아지다 보니까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노후 준비의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한 직업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똑똑 50플러스 재테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선규 마이더스 HR 대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 낀 세대라고 표현을 네. 했는데요. 맞죠? 예, 낀 맞습니다. 세대. 낀 세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뭐 거의 40년 이상 이렇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그게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분들은 뭐 그전에 했던 일과 조금은 무관한 네. 새로운 직업을 많이 찾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이나 연구, 영업 등의 업무는 그나마 관련 업종을 찾아가는데 네. 사무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새로운 직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상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9%가 은퇴 후에도 네. 직장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동일 직종에 재취업하길 바랬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 정말 이게 참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용기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사실은 나이 들어서 특히나 네. 쉽지 않죠. 아마도 자기가 가진 경험과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은 다 표출을 해야 되는데 예. 고민도 털어놓고 예.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러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 혼자만 갖고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성향적인 문제라고도 보실 수는 있는데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평상시에는 좋아하고 가끔씩 나가지만 은퇴를 하거나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속으로만 그걸 간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로 인해서 정보의 부재 또는 인맥의 단절 이런 것들이 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연 하나 좀 만나고 갈까요? 50대 중반 남성 직장인으로 이제 내년이 퇴직입니다. 상고를 졸업 후 한 직장에서 사무직에 4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찾아 헤매도 도통 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지금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워드나 엑셀은 기본적으로 다룰 줄은 알죠. 2, 3년 정도 후에는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생활비 정도만 벌 생각인데 사무, 경비, 창업, 운전, 스포츠센터 관리 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사실 경비나 운전 등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 정도는 네.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단 이제 이분이 수년 전부터 찾아 헤맸다고 하시는 걸 보면 뭔가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방향성을 좀 잡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2, 3년 정도 남은 기간에 지금까지 고민하신 것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거나 우선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직업 탐색 컨설턴트라 불리는 리처드 볼스 박사의 자기 재고 분석법이라는 것이 좋은 예인데 네. 자기 재고라는 것은 다양한 취업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경비나 운전 등을 간단히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네. 출발이 늦은 만큼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연습을 해본 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연습해본다는 차원에서 해보시라. 네. 이분은 뭐 사실 2, 3년 정도 후에 그 퇴직 일을 미리 지금 고민하시니까 상당히 발전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3714님.
저는 20년간 영업 쪽에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적성에 잘 안 맞습니다. 20년 하셨는데 안 맞다니 참. 저는 사람들 대하는 것도 늘 어렵고 목적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요. 전혀 새로운 일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 좀 특이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20년을 영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보통은 영업하신 분들은 일자리를 빨리 찾아가시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활동이 좀 많기 때문에 정보의 그늘에 있는 게 아니라 정보의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만나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적성에 안 맞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20년을 드는데요. 하셨대요. 근데. 네. 영업 쪽에서 가능성이 있는 관련 직군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종류가 다른 업종. 이 앞전에 얘기하신 분은 경비, 운전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네. 영업하신 분들이 사실 마케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직 쪽으로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영업이 여러 갈래를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또 320 저는 40대 중반인데 전문대 출신입니다. 이직을 하려고 해도 다 4년제 대학을 원해서 방통대라도 다녀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 학력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거리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학벌 지상주의라고 할 정도로 학벌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직업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 직업군에서 볼 수 있는 학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수 찾아보면. 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방통대를 하시겠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만 좀 투여를 하면 되는 거니까 투자를 하면 네.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본인 나름대로는 이제 4년제를 졸업했다라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그거는 조금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대는 크지 않다고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왜냐하면, 나이가 이미 나이가 들은 데다가 네. 방통대를 일반 학교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습니다. 네. 4년제 그 졸업은 되지만 그런 또 아쉬움이 좀 있네요. 방통대나 사이버대를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을 가서 흔히 말하는 이제 학벌에 좀 세탁이라고 나쁜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도전하시기에 조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퇴직 후에 하던 일을 이제 그만뒀을 경우에 이직을 하는 것, 다른 일을 찾는 게 참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퇴직 후에 도전할 만한 직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마 직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긴 하지만 은퇴자의 전문성을 살린 지원책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일반적인 일자리 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직이나 그리고 일반 사회공헌 일자리, 시간제 컨설턴트 또는 인턴십,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도 인턴십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자리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일단은 막연할 때 이런 것도 잘 안 떠올라요. 일단은 공식 창구하고 비공식 창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식 창구로는 잡포털. 잡포털? 잡포털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같은 잡포털. 잡포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넷 이것도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료 취업 지원센터.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정경련,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등이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여성 능력 개발 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창구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비공식 창구라는 겁니다. 이 비공식 창구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인데요. 이 취업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중장년층의 경우 실제 취업 확률이 높은 것은 이 비공식 창구를 통해서 상당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 창구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는 주변을 통해서 가장 빨리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네트워크가 좀 형성돼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 분이 맞는 얘기고요. 네. 네트워크가 없는 분들도 네트워크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면 네. 주변에서 그런 자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것도 좀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뭐 항공사에서 열심히 일만 하신 분이세요. 근데 평상시에 활동도 많이 안 하시던 분인데 세미나나 이제 주변 활동을 통해서 네. 만난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지금 모 회사의 대표이사로 가 계십니다. 네. 그건 좋은 네. 케이스였네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네.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사연 주신 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또 청취자분께서 좀 답을 주셨어요. 3114님. 경비 일을 시작하신다면 차라리 용역업체 창업을 생각해 보세요. 자본금 창업 비용 생각보다 소자하실 수 있어요 하셨네요. 취업도 어렵지만 사실 또 창업도 어렵지 않나요? 네. 대표님이 주변에 보신 사람들 중에 뭐 창업이 많은지 아니면 그냥 구직이 많은지. 일단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쪽은 구직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두려움이 좀 많이 있으셔서 네. 실제 사례로 봐도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한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의 부재라든지 자금 부족 이걸로 이제 좀 많이 실패를 하시던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저는 창업보다는 일단은 이제 이 중장년층의 경우는 좀 재취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그동안 그 쌓은 경력과 경험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사연이 또 들어와 있나요? 저는 올해 60세입니다. 은행에서 35년간 일해왔고 대학에서는 무역업을 전공했습니다. 내년 초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연금이나 퇴직금도 있고 월세 받는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생활비 걱정은 없는데 무엇보다 건강하고 또 그동안 일한 경험을 활용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중간에 이직한 경험도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셨어요. 이분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요. 이분은 여유가 있으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CFO로 가는 그러니까 경영관리임원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수요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의 관리임원으로의 길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쪽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적인 부분을 살리실 게 있는데 경영지도사나 코트라 같은 곳에 중견기업 지원 전문위원 이런 자리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분은 뭐 지금 이렇게 또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하시니까 예. 충분히 또 가능합니다. 새로운 일을 전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풍부한 인생 경험, 그동안 구축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다 활용해 보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직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게 직업 상담사, 네. 그다음에 특성화고나 마스터고 퇴직 전문 인력 강사, 산학협력 교수, 전문 기술직. 여기서는 이제 IT나 생산, 네. 품질, 연구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고요. 조금 전에 비슷한 사례를 들었는데 무역협회나 중소기업청, 이제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자문 및 컨설턴트 사업, 전직 지원 전문가. 이게 이제 경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경력과 관계없이 이제 다른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도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은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네. 있도록 취미 생활도 이렇게 해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 경험과 취미 삼아 일했던 것들로 직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음치료사.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새로운 직업군으로 등장이 됐는데 이제 마을재생활동가. 이게 뭐냐면 지역적으로 낙후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을재생활동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직업군들도 좀 다양하게 또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네. 자, 뭐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새로운 직업들로 현재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거나
관련 자격증을 준비해 볼 만한 것들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가 도전할 만한 직종을 발표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들이 협동조합 운영자, 귀농귀촌 플래너, 도시민박 운영자, 유품 정리인,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원과 인성교육 강사, 그리고 이혼 상담사, 주택임대 관리사, 네. 숲 해설가와 문화재 해설사, 그리고 생활 코치, 노년 플래너 네. 등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차근차근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3320님, 저는 5년간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으로 어렵게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6개월 하고 그만뒀어요. 어머나. 다른 일을 구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혹시 6개월만 하고 그만둬서 저에게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하셨네요. 네,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신 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력을 1년 단위로 계산을 많이 하고요. 그나마 1년 단위로 짧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6개월 경력 단절되셨다가 힘들게 직업을 찾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절한 이후에 경력을 잡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하시면 네. 다음 도전을 하시는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살짝 고민이, 그럼 다음 회사 지원할 때 6개월 그 경험했던 것들을 이력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 6개월 지금 제가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경력 단절의 경우는 쉽게 직장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잡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고 요즘 이제 그 증거 자료들을 다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일반 회사에서도 다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력에서 빼버리시면 나중에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기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퇴직하기 전에 미리 한 2, 3년 전부터 퇴직 후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퇴직 전에 중장년 재취업 시장에서 구직자들이 이런 점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꼭 해주시죠. 있습니다. 네. 제가 늘 접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게 큰 테두리에서는 이런 겁니다. 묻지마 취업이 아닌 전략적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신만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회사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라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좀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 이력서 안 써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력서를 표준에 맞게 좀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유연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연봉과 이 정도 이런 직급을 달라라는 분들이 계신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자리를 놓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네 번째, 평판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주위에 이 사람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평판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좋은 자리를 찾았는데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인생 2막을 위한 직업 종류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똑똑 50플러스 재테크에서 박선규 마이더스 HR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